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박선우라고 합니다. 일요일날 전부 다 공부하는 열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오실 때보다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찬데도 열기가 후끈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결절성 관절환의 총파소견이고 정례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문 교수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 하셨고 정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겹치면 제가 지나가도록 하고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저거 이거 하시면 예, 제가 이게 더 편하죠. 예. 오늘 우리가 리드 총파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세그멘트도 나누고 이걸 보는 이유는 결국 병변을 발견하는 게 목표고, 병변은 크게 이제 디퓨저 리버 디지즈, 이런 패티 리버라든지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 이걸 발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절을 찾아내고 결절을 캐릭터리스티쉐이션해서 어떤 병변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서 이 환자를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몇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HCC, IHCC, 메타스타틱 튜머, 헤만지오마 이렇게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왔고, 아까 말씀하신 그 FNH라든지 아데노마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종괴를 초음파에서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첫째로는 기저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있거나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면 HCC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메스라도 항상 HCC인가 아닌가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소홀하게 넘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양성과 악성의 기본적인 우리가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을 알고 있어야지 이 환자를 다음 스타디로 넘어갈 것인가 그냥 추적 관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첫 번째 비나인과 말리그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 특징적인 소견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초음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임상적인 환자의 패턴이 어떤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임상적인 양상과 초음파 소견이 맞아떨어지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앱세스 같으면 환자가 피부가 있고 페인이 있고 이런 임상 양상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훨씬 애매한 소견에서 훨씬 더 가까운 접근에 도달할 수 있겠다. 다음 세 번째로는 CT나 MR을 찍는데 너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은 이걸로 내가 데피니트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경우도 많죠. 심플 시스트 같으면 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애매한데 괜찮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를 가진 환자라면 작은 메스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지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의심스럽거나 걱정이 될 때는 CT, MR 찍는데 좀 주저하지 말고 찍으셔도 됩니다. 훨씬 그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환자도 모르는 것을 괜찮다고 듣고 집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곤란할 때는 찍어서 확인시켜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2세 된 남자 환자가 언더라인하게 패티 체인지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S7 정도, 6번하고 7번 근개 부분이 있는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포에코익하니까 펠비를 헬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조금 애매하죠. 아까 문 교수님 2cm가 좀 넘어가면 우리가 HCC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 1.5cm 조금 애매합니다. 하이포에코익한 메스이고요. 랩 소견을 보니까 LFT 소견은 괜찮은 것 같고 리스크 HBS 안티젠 네거티브, 근데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223으로 많이 높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상적인 소견,
리버의 노듈 이런 걸 가지고 HCC로 진단하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다음에 왔는데 메스가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메스로 바뀌었습니다. 피토는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케모엠bol리제이션 하고 팔로우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케모엠bol리제이션 하면 되게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메스로 그다음 환자는 괜찮아졌던 그런 환자입니다. 또 다른 환자, 남자 55세 된 환자입니다. 비형 간염 보균자고 알코올 드링크고 건강검진으로 왔었는데 랩소겐이 GOT가 높고 GPT도 높고 빌리루빈도 높죠. 플레이트렛이 5만이고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30으로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사진이. 기본 리브 스캔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보면 파렌카임이 굉장히 콜사다 이런 느낌 드시죠? 안테리어 서피스가 노들라하다. 볼록볼록하죠? 안테리어 서피스가. GB가 이렇게 있고 GB 오일도 조금 시크닝 있는 것 같고 여기 메인 포탈 베인 내려가는데 1.5cm 정도 됩니다. 메인 포탈 베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즈가 1.3cm 넘으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면 언더라인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랩 소견도 뭐 플레이트렛이 5만 뭐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메스가 있죠. 비교적 7cm 정도 이르는 메스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메스의 에코 덴시티는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에코가 조금 증가된 비교적 휴전 메스가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를 가진 환자한테 생기는 휴전 메스고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에코 패턴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조금 헤테로지니스하지만 약간 경계가 있으면서 에코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인핸스하니까 얼리 인핸스가 되고 딜레이드 워시아웃 때는 HCC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흔하게 프라이머리 리버 튜머, 말리그넌시가 되겠고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 환자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대개는 이게 조금 늦게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늦게 진단이 되고 이미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항상 걱정이 됩니다. 진단되고 놓치고 나면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도 많은 것 같고 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왜 겹치는 부분인데 HCC를 우리가 대개는 우리가 메스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뭐 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시브 타입과 디퓨즈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메스만 발견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리버 컨피규레이션을 항상 봐야 되고 메스가 없더라도 HCC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는 우리가 HCC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결국 리제너레이팅 노듈부터 디스플라스틱 노듈, 웰 디프레시티드 HCC, 어드밴스드 HCC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진행 과정은 결국 튜머의 블러드 스플라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플로와 헤파틱 아트리 플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네오 베스큘라리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특징적인 HCC의 플로우 패턴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무썰듯이 이렇게 딱 썰어서 알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아까처럼 리제너레이팅 노듈부터 하이포에코익한 메스부터 디스플라스틱 노듈로 갔다가 HCC를 진행한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노듈라 타입의 HCC가 이런 형태입니다. 요 전에 보통은 아주 스몰한 노듈라 타입이 경계가 불명확한 이 초기에 디프레시에이션 웰 디프레시된 이런 초기에 메스가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발견되는 거는 심플 노들라 타입의 HCC가 오고 4개의 이렇게 페리페럴 할로를 만들고 4개 2cm를 조금 넘어가면서 이런 형태의 노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결국 이게 진행되면서 바깥쪽으로 페리노들라 익스텐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몰 노들들이 뭉쳐져 가지고 큰 메스를 만들죠. 결국 이래서 우리가 메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의 HC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들라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고 페리페럴 할로가 별로 만들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스몰 HCC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CC 형태가 똑같이 일정하면 좋지만 사이즈가 커지면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일 때마다 이게 HCC인가 이게 HCC인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고정된 생각보다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창섭쌤 복부 초파 에센스의 진단 에센스에 나오는 양상인데, 처음에는 하이포에코익한 메스다가 여기 사이즈가 한 2, 3cm 되면서부터 이 페리페럴 할로를 형성하고 에코가 떨어졌다가 점점 좀 증가되고 좀 헤테로지니어스해집니다. 그래서 한 5cm 가까이 접근하면 모자이크 패턴으로 가고, 여기서 메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으로 더 이렇게 가는 양상이 조금씩 변화가 올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신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모자이크 패턴도 문기쌤 사진하고 같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듈이 있고 그 캡슐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익스텐션 돼서 낡은 피막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프레시에이션이 하나는 모더리티 디프레션, 하나는 푸어리 디프레션, 이렇게 디프레션이 다 있는 세포들이 오면서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작은 노들이 뭉쳐서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자이크 패턴은 아주 HCC의 전형적인 특징적인 소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리페럴 할로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자, 메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했던 복습이 되겠습니다. HCC가 있고 페리페럴 할로가 있고, 여기에도 메스가 멀티플하게 있으면서 페리페럴 할로가 있죠. 여기에는 메스가 있는데 조금 전체 메스는 헤테로지니어스하지만 약간 브라이트하고 림이 에코제닉한 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HCC고, 이거는 메타스타틱 튜머고, 이거는 헤만지오마. 라테럴 섀도잉도 아까 다 이야기가 됐고요. 라테럴 섀도잉 하는 거는 HCC의 특징적인 소견이 아니고 어느 메스에나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스트에도 이렇게 섀도잉이 없고, 라테럴 섀도잉이 생긴다는 거는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섀도잉이 형성하는 거고, 이 서피스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되면 시스트든 HCC든 다른 메스든 이렇게 섀도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 섀도우이 있기 때문에 HCC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험프 사인이라는 것은 메스가 자의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리버 컨투어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험프 사인인데, 여기도 보면 아사이티스가 있고 리버가 아트로피가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메스가 자라는 게 험프 사인이 되겠습니다. 튜머 그로스의 특징적인 소견이고, 그 다음에 포탈 베인스를 보시 있습니다. 이게 레프트 포탈 베인의 허리젠탈 포션 우미르파스, 라이트 포탈 베인인데 이렇게 소프트 티슈가 포탈 베인을 꽉 막고 있죠. 그래서 이 포탈 베인이 이쪽보다 많이 늘어나 있죠. 안쪽으로 소프트 티슈 메스가 있고, 대개 보면 이런 튜머스로모시스는 요 주변에 메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포탈 베인스로모시스 이런 경우가 많고, 이 플로어를 보면 이 튜머 메스를 피딩하는 혈류를 찾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라이트 메인 포탈 베인에 소프트 메스가 있습니다. 포탈 베인스로모시스는 다 올 수 있지만 메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인 경우에 이걸 발견하고 2차적으로 메스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이재준 쌤 증례인데 라이트 로브 리브에 어떻습니까? 메스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좀 콜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거 시로시스일까 이렇게 의심이 되지만 메인 포탈 베인은 보면 포탈 베인 스룸보시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즈 타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어보니까 라이트 로브 전체를 유발하는 아주 휴지한 메스가 있었고 포탈 베인 스룸보시스는 매시브 타입의 HCC인데 우리가 프로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경계선에 요래 있으면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찾으면 혹시 에코 덴시티 차이를 가지고 좀 판단하기 좋은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체 다 메스인데 메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버 시로시스로 우리 결과를 내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퓨즈 탑 이건 제 케이스는 아니고 김영석 쌤 케이스인데 아주 작은 노들이 이렇게 잘 발려져 있죠. CT상에서 퓨즈 타입의 HCC입니다. 어떻습니까? 얻은 게 HCC입니까? 메스가 여기에도 있고 메스가 페리페럴 한료가 있고 이렇게 드리니까요. 그래서 7번 위치였죠. 여기는 언더라잉하게 콜스한 리버가 있고 역시 메스가 있고 페리페럴 한료가 있고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메스가 있고 여기도 메스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뭐 HCC로 진단이 됐고 요거는 자이언트 헤만지오마 티피칼한 그런 헤만지오마 페리페랄 에코제닉 림을 가지고 있는 모양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고 하지만 에코제닉 림이라든지 영상으로 이거는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언더라잉 리버가 시로시스가 있겠다. 아사이티스가 있고 라이트 로브가 아트로피가 되어 있고 메스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험프 사인이 있겠다. 피딩 베슬이 이렇게 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스가 있죠. 하이포에이코익한 메스가 다른 부위에 또 있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얼리 아테리얼 이넨스먼트가 되는데 무게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메타스테이시스보다는 멀티포칼한 HCC가 진단되었던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67세 된 여자 환자고 심하고 물쾌감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약간 헤테로지니어스가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고 페리페럴 림이 있는 비교적 사이즈가 큰 그런 메스가 되었고 여기에도 메스가 있죠. 여기에 스프링이죠. 스프링이고 하이포에코익하게 뭔가 보이고 있고 사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올타,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여기도 하이포에코익한 경계가 약간 이레귤러하고 명확하지 않은 메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멀티플한 메스니까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더라인 리버는 그렇게 홀세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판크레아스 테일 쪽으로 메스가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메스가 이렇게 멀티플한 메스가 보이고 판크레아스 바디에서 테일로 이르는데 비교적 하이포덴스한 휴지한 메스가 있고 여기 셀리악 트렁크죠. 셀리악 트렁크 헤파틱 아트리 스프리닝 아트리 스프리닝 아트리를 베스큘러 인케이스먼트를 한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쪽에 메스가 있고 리버 메타스테시스가 있고 여기 플루라를 보면 플루라의 노들란 메타스타시스가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메스입니다. 여기 반짝이는 것들도 있고 여기도 또 에코프리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언더라인 리버는 비교적 뭐 괜찮아 보입니다. 메인 포탈 베인이고요. 메스가 이게 위치로 봐서는
GB일 가능성이 많죠. 메스가 그렇습니다.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고, 한쪽으로 약간 더 하이포에코익한 부분도 있고, 사이즈는 한 3.6cm 되는 메스가 있습니다. 이게 GB가 되겠습니다. GB가 이렇게 월 테크닉이 있고 이 메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CT를 지금 보니까 이게 GB죠. GB고 GB에 월 테크닉이 이렇게 있고 리버에 있는 메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GB는 서부 뮤커스층이 잘 없고 메스가 있으면 주변으로 다이렉트로 인베이전도 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GB 캔사가 리버로 인베이전 된 개성이 있습니다. 다음 76세 된 남자하고 수일간에 설사를 왔습니다. 근데 리버가 여기에 라이트 리버인데 메스가 보이죠? 많이 보이는데 메스가 작은 결절들이 많이 모여서 또 다른 커다란 메스를 형성하는 그런 현상이고, 이 환자는 이게 어센딩 콜론입니다. 어센딩 콜론 스프링 플렉션 조금 헤파틱 플렉션 조금 못 미쳐서 보이는데 이 브라이트한 부분이 루멘이 되겠습니다. 이 하이포에코익하게 서라운딩하는 부분이 우월인데 이 부분이 특히 많이 좀 두꺼워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좀 떨리는군요. 콜론 캔서하고 리버 메타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테이시스 오면서 작은 노들들이 뭉쳐서 또 하나의 결절을 이렇게 형성하죠. 크러스터 사인이라고 합니다. 콜론 캔서 메타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메타스테이시스입니다. 이렇게 메스로 보이죠. 전체의 리버가 굉장히 콜스하고 여기 하이퍼이크한 림도 잠깐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다 메스인 것 같습니다. 레프트 로비디오도 메스가 있고 여기도 보면 레프트 로비에도 메스가 이렇게 있죠. 메스 자체가 굉장히 로블레이션이 많이 있죠. 메타스타틱 튜머에 이 메스가 로블레이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메타스타틱 튜머로 진단되었다. 아까 그 메타스타틱 튜머가 임플리케이션을 잘 일으키는 걸 되는데 이거는 보면 오히려 움프처럼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CT 상에서도 메타스타틱 튜머로 진단됩니다. 이거는 제 케이스는 아니고 김대현 쌤, 우리 대구에 있는 김대현 쌤 케이스인데 리버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하이퍼의 경계가 비교적 이레귤러하지만 경계가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고 하이포에코익한 라이트 로브를 전반적으로 다 침범하는 메스가 있고 그 주변에 도티아 노듈처럼 작은 결절들이 있고 뒤쪽에 라이트 플루랄 이퓨전이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CT에서 콜란지오카시노마로 진단되었고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페리노들 라인엔스먼트가 있었던 환자가 뒤쪽에 아사이티스가 있었던 IHCC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HCC는 이 진단하기가 초음파로 특징적인 소견이 잘 없어서 이렇게 나오면 IHCC라고 말씀드릴 게 사실은 잘은 없습니다.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 잘 없는데 이 메스가 있으면서 전형적인 HCC가 아니면 우리가 한번 IHCC를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카시노마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으면 오히려 HCC 가능성이 많지만 아닐 때는 IHCC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IHCC는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 안 생긴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대개 한 20% 내외는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거나 시로시스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더 좋은 거는 메스 주변으로 발덕트 딜라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는데 좋은데 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서 메스 자체가 파이브로시스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임플리케이션이 잘 옵니다. 여기도 보면 메스가 이렇게 있죠. 하이포 덴스한 메스가 있으면서 임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오똑하게 생기는 경우고 여기 주변에
페리페럴 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HCC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하이포에코익한 경우가 더 많고 경계는 이렇게 웰 디파인드 되지만 좀 이레귤러하고 디파인이 잘 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레귤러한 거는 구불구불한 거고 디파인이 잘 되는 거는 노멀 리버하고 경계가 분명히 잘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주변에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에 메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적어도 악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해구 병변인 경우에 고해구 병변보다는 저해구 병변일 때 말리는 가능성이 많고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경우, 경계가 오다가 이레귤러한 경우, 그 다음에 포탈비에스로 모시스가 있는 경우, 펌프 사인, 브리케이션 이런 경우에는 악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혈관종 아까 뭐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7세대 여자들 가스가 찬다고 했는데 메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쪽으로 조금 에코가 좀 떨어져 있고 경계는 조금 이레귤러하지만 이게 좀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주변부터 노들라인 엔스먼트가 되는 헤만지오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혈관종일 때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메스로 보이고 되게 오발하거나 라운드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스가 커지면 에코 덴시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도 HCC하고 조금 비슷하죠. 아주 커졌을 때는 안쪽으로 이런 괴사, 출혈, 혈전, 섬유화 등에서 굉장히 달라지지만 결국 에코제닉 림은 다 갖추고 있다. 이게 헤만지오마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54세대 여자 환자고 헤파타이티스 B 캐리어인데 스크리닝 초음파를 했습니다. 아주 휴지한 메스가 있었죠. 12cm가 넘는 휴지한 메스가 있고 경계는 선명하지만 약간 불규칙하기도 하고 에코제닉 림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혈관종 헤만지오마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크면 아주 무서운 형상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혈관종의 모양이 에코 패턴이 다양하게 작년에 찍은 거하고 올해 찍은 거 보면 모양이 달라져. 이걸 웩스 앤 웨인상이라고 하고 자세를 바꿔야 되면 무릎 풀링의 양에 따라서 앉았을 때 돌아 누웠을 때 따라 모양이 좀 달라져요. 카멜레온 사인. 또 컴프레션이 충분히 되거나 아니면 오피스 안에서 이 초음파를 봐서 눌러보면 헤만지오마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는 사라지는 보이는 그런 것들 디스오피리 현상이라고. 아까 보셨던 패티, 언더라인 패티 리버가 있는 경우에 하이포에코익한 메스로 보이는데요. CT를 찍어보니까 헤만지오마로 하이포에코익한 메스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트 환자인데 50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메스로 보이고 전형적인 시스트 경계가 선명하고 롯데 월이 아주 잘 보이고 이쪽 이린스도 좀 돼 보이는데 오늘 월이 칼시피케이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뒤에 팔로 초음파인데 인터널 콘텐츠가 지금 완전 에코 이쪽에는 깨끗합니다만 안쪽에 데브리나 뭐 이런 양상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트가 있던 위치 앞쪽으로 에코제닉한 메스가 있고 경계가 아주 분명하고 에코제닉 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시스트가 있으면서 월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시스트인데 시스트에 보면 인터널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머리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스트의 형태가 조금 바뀌어져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GB가 있고 GB 옆으로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고 경계는 비교적 분명하고 아까 공부했던 건데 메스가 라운드하지 않고 지오그래피가 결국은 폴리곤하는 각이 딱딱지 있죠. 보통 우리가 메스나 시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비교적 라운드하게 보여야 되는데 각이 딱딱 폴리곤하는 형태고 위치가 GB 주변, S4 주변 이런 경우에는 포칼 패스페어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스가 있을 때 그래도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 변전이 굉장히 부드럽고 균일하다. 안쪽이 완전히 무에코로 보이거나 완전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인다든지 페리페럴 에코제닉 림이 있다든지
정상적인 혈관의 컨투어 모양이나 주행 방향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다. 디스포저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험프가 없거나 컴플리케이션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의 결절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선호 원장님 아주 참 정리를 섞어가지고 재밌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역시 자기 정리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더 첨가할 건 없지만 라테랄 섀도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빔이 속도가 다른 물질하고 부딪힐 때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속도가 느린 매질로 통과할 때는 안쪽으로 굽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령 헤파틱 시스테의 라테랄 섀도우 초음파 빔이 주위 간실질에 비해서 물은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빔화가 꺾일 때는 안쪽으로 끊깁니다. 반대로 HCC는 주위 간 조직보다 훨씬 딱딱하지요. 세포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바깥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안쪽으로 꺾이고,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쪽으로 굴절한다 하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파티시스트는 안쪽으로 굴절, 그 다음에 HCC는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바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